안녕하세요. 비엔나 주의쌤 플루티스트 김주희입니다. 오늘은 플룻의 정석 제4탄 손가락 테크닉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오늘 하기 전에 3탄 자세의 정석을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을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손가락의 테크닉에 대해서 할 건데 이 테크닉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이 왼손과 오른손이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 나오거든요. 자세의 정석에. 그것을 먼저 보시고 오시면 됩니다. 자, 제일 먼저 1번 관절 사용에 대해서 체크해 드릴게요. 뇌에서 명령을 해가지고 손끝으로 가서 여기를 누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누를 때 나는 명령을 내렸지만 손가락이 어쩔 때는 느리게 누르고 어쩔 때는 빠르게 누르고 손가락마다 다 다르게 느껴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내가 명령을 했을 때 손끝까지 전달이 되는데 어떤 손가락은 관절을 여기도 사용하고 어떤 손가락은 여기만 사용하고 어떤 손가락은 여기만 사용하고 이게 다 달라요.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똑같이 누른다고 생각하지만 손가락에 있어서 이렇게 전달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느리게 되는 손가락들이 간혹가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다 똑같이 느리게 누른다, 모든 10손가락이,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손가락마다 너무 다 다르게 누른다. 그래서 나는 똑같이 누른다고 생각했지만 타이밍이 조금씩 다르다. 이러면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플룻이라는 악기가 동시에 완전 같은 타이밍에 여러 손가락을 한꺼번에 눌러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어떤 손가락이 한꺼번에 눌러야 되는 타이밍에 살짝 늦는다 혹은 너무 살짝 빠르다 이러면 부드러운 레가토를 불기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습을 할 때는 관절이 저는 딱 이 부분, 주먹에 있는 이 관절, 이 부분 한 관절만 사용하시기를 추천해 드려요. 그래서 모든 손가락이 내가 키를 누른다고 내 뇌에서 명령했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딱 관절 한 군데만 사용해서 이렇게 동시에 누를 수 있도록, 이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관절을 무조건 한 군데만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나는 사용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거울을 보시고 이렇게 누르고 있지는 않은지 손가락 하나하나를 다 한번 살펴보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악기 구멍을 막는 위치가 어디인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악기 구멍에 있어서 내가 손끝의 느낌을 최대한 예민하게 해서 키를 누를 때 구멍에 있어서 왼쪽에 치어쳐서 누르는지 오른쪽에 치어쳐서 누르는지 앞쪽으로 누르는지 뒤쪽으로 누르는지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니면 손끝으로 내가 누르고 있는지 아니면 살짝 누워서 손끝보다는 살짝 아래쪽에 누르고 있는지 다 아무데나 상관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항상 누르는 곳으로 내가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은 키 속에 있는 패드에도 사실 좋지가 않아요. 대체적으로 많이 누르는 곳은 그 안에 패드가 살짝 얇아지겠죠. 눌리지 않는 곳에 비해서. 근데 이쪽 항상 누르다가 다른 쪽으로 누르게 되면 그 얇아진 패드가 있기 때문에 키가 한꺼번에 눌릴 때 그 속은 얇아졌기 때문에 그쪽이 열리게 되겠죠. 다른 곳은 닫혔으나 여긴 두꺼우니까 닫혔지만 얇아진 곳에서는 구멍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누르는 곳으로만 이렇게 눌러줘야 해요. 저의 경우에는 이 두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은 굉장히 세워서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은 살짝 누워요. 그렇지만 항상 누르는 곳에 누르기 때문에 악기를 많이 불고 딱 보면 여기 동그랗게 표시가 나요. 항상 똑같은 부분으로 누르니까. 악기에 구멍이 있지 않은 오픈키가 아닌 플룻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손끝에 느낌이 구멍이 있을 때 조금 더 느끼기 편하지만 구멍이 없더라도 항상 누르는 곳으로 눌러줘야 합니다. 그 이유는 동일해요. 안에 있는 패드를 위해서. 왼손, 엄지손가락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사람은 이걸 굽혀서 하고 어떤 사람은 펴서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든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항상 하던 대로 누르시는 게 패드에 악기에 건강하게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연습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라이샤 매일 연습곡이 있어요. 그 중에 7번 중에 2번에 나와 있는 건데요. 그 중에 가장 쉬운 곳으로 F 메이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냐면요. 손가락을 키 위에 올려놓고 뗄 때 너무 많이 떼지 않도록 이것을 천천히 항상 이 키 위에 손가락이 올라와 있는 상태를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예 손가락 자체가 키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누른 다음에 뗄 때도 이렇게까지 떼지 않고 여기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손가락 자체가 이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주는 연습이에요. 그 이유는 아까 1번과 말했던 거랑 동일하기도 해요. 어떤 손가락은 너무 많이 떠지고 어떤 손가락은 조금만 떠지면 이 움직이는 크기가, 이동 범위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그러면은 내가 원할 때 이 손가락은 빨리 많이 움직여야 되고 이 손가락은 적게 움직이니까 어떤 손가락은 일찍 닫을 수도 있고 어떤 손가락은 늦게 닫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최대한 손가락이 많이 떨어지지 않고 키 위에서 있을 수 있도록 라이샤 2번 그 제일 쉬운 F 메이저를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이 연습을 해주시면서 아까 1번, 2번 다 동일하게 연습을 해주실 수 있는데요. 손끝의 느낌을 예민하게 할 수 있고 손가락 자체도 크게 떨어지지 않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손끝의 느낌이 항상 누르는 곳으로 누르고 있나요? 그리고 손가락 자체도 키에서 떨어질 때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는지 확인하면서 연습이 가능했나요? 이게 조금 편해지면 조금 빠르게 연습해 주셔도 좋아요. 그러면서 레가토 연습도 동일하게 해줄 수 있거든요. 빠르게 연습하더라도 손가락은 항상 이 키 주변에 머무는 것을 목적으로 연습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곡 연습을 하거나 손가락이 굉장히 빠른 부분을 연습할 때 저절로 너무 많이 벌어지지 않고 빠르게 내가 원하는 키를 제대로 누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1, 2, 3번이 다 연습이 됐다, 가능해졌다. 그러면 사실 적응량의 연습으로 최대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운 파사지가 나왔어요. 그 부분은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손가락을 내가 언제 어느 타이밍에 이렇게 눌리는지 정확해지면 사실 연습을 그렇게 몇 번 안 해도 빨리 정확하게 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게 짧은 시간을 연습하더라도 어려운 부분을 금방 연습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거예요. 이 1, 2, 3번을 다 해보시면 그 다음에 분명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단번에 되지 않아요. 지난번에 호흡 연습한 거 있죠. 그것도 호흡 연습 따로 연습해 주시면서 플룻을 부는 동시에 호흡과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주려면 시간이 조금 걸려요. 호흡 연습을 조금 더 며칠 많이 해주셔야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모닉스 연습. 하모닉스 연습할 때는 이 입 주변의 근육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근육이 잡히지 않고 내가 어느 근육을 사용하는지 한 번에 잘 캐치를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시간이 좀 걸리겠죠. 하모닉스 연습하는 시간. 내가 얼마나 입술을 뒤집고 있는지, 내가 윗입술 근육, 위쪽 근육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일단 알아채는 시간이 필요하고 안 다음에는 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방향을 잡아주는 연습 시간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자세할 때는 이 바시스, 이 입술, 아랫입술 아래쪽에 바시스 부분에 근육 잡히는 시간이 사실 좀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전혀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주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이 바시스 근육을 시간을 가지시고 연습해 주시면은 근육마다 사실 트레이닝 하는 시간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 바시스 하는 부분이 제일 많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꼭 될 겁니다. 분명히 될 겁니다. 어떤 부분은 제가 여름방학 내내 3개월 내내 붙들고 한 적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사실 많이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내 근육이 어느 정도 잡혔는지 보시면서 확인하시면서 연습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플롯의 정석은 소리의 정석입니다. 소리를 어떻게 울리면 튼튼하고 탄탄하고 풍성한 소리를 낼 수 있는지 해보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